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가들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뭐 기사들이 역대급으로 이제 위험한 시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빠질 거다. 주식 있는 거 다 빼라. 이런 소리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다르다. 요번에 빠지는 건 예전과 다르다.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점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신호들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자, 여기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면은, 이게 나스닥은 거의 뭐 한 30% 이상 이렇게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도 거의 비싸게 움직이니까 코스피를 한번 보면은, 코스닥을 볼까? 코스닥을 보면 이건 대한민국 거죠. 그 대한민국도 보면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대략적인 어떤 저점에서 이렇게 밑으로 뽑으면은 이것도 나스닥보다 뭐 많이 나스닥은 그래도 많이 오르기라도 했지. 일단 이렇게 빠졌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베트남 주식을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베트남 인덱스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좀 실망스러운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 아니 다른 나라 국가들은 주식이 많이 빠지는데 많이 안 빠졌거든요. 이거는 빠진다는 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조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소리로 들리긴 하는데, 모르죠. 뭐 이러다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계속 사 모으고는 있는데, 조금 더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빠지는 거 보면은, 다른 거면 30%, 20, 그러는데 얘는 이제 20%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한, 20% 안팎으로 이렇게 빠졌고, 많이 안 빠졌어요. 베트남은,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좀 더 화끈하게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더 빠지겠죠.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빠지면은 속절없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모아가는 거고, 제가 이제 몇 개를 추려봤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주식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살 때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사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주식을 할 때는 이제 조금 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의 대가들이 있어요. 뭐, 누구냐, 핀터리치라고 하고, 그 누구냐, 벤저민 그레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살 때 주식은 사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살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경기 침체라는 말들이 있거나 금리 인상의 말들이 있을 때가 쌀 때예요. 그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항상 금리가 낮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오를 때는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은 이번에 다를 거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때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최저점을 이제 잡지는 못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조금씩 사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벤저민 그레엄이나 아니면은 이제 핀터 린치라든지 여러 책들에서 하는 말들은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서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야 된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말들인데 지금 그렇다면은 주식이 싼 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피터 린츠는 PR을 많이 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벤저민은 이제 이걸 청산 자산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거고 그 이제 그럼 뭐 정확한 이게 PB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 주식에 저는 이제 비싼 거 이제 대형주를 좋아하진 않아요. 대형주를
돈이 많이 이제 있을 때는 대형주를 사서 모아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제 주식에 지금 돈을 많이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렴하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거 지표를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유동자산하고 빚하고의 비율이고 이런 거 높은 거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빚보다 유동자산이 많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말캡이랑 이제 유동자산에서 말캡을 뺀 거 뭐 또는 이제 말캡에서 순유동자산 이거를 청산자산이라고 해요. 청산금인가? 뭐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용어가 기억이 안 난다. 그 벤저민 그레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PB라고 생각하면 돼요. PB인데 이제 제가 이제 따로 계산을 이렇게 한 건데 왜냐면은 이게 이제 증권사마다 보기 좋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보기 좋게 이렇게 뭔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값들도 다 지들 멋대로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분의 3보다 뭐 낮으면은 좋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PB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뭐 안전마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작은 게 적을수록 좋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주식들을 좀 모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보내주려면은 참 도움이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내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자, 여기에서 APG라는 그게, 여기 이게 되게 낮고, 유동자산하고 빚하고의 괴리가 크고, 그 다음에 P도 산 근처인데, 이게 주식주거든요. 증권주거든요. 그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증권주는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빈다이렉트라는 증권 제일 큰 증권사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P가 이제 4근처, 3근처예요. 지금 더 떨어졌으니까 뭐 한 3 정도 나오겠죠? 얘는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영업이익이에요. 왜냐면은 증권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이제 관심을 안 갖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들은 이익을 많이 못 벌어요. 주식을 사고 판매를 해야지 많이 해야지만이 프로핏을 많이 남기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듯이 영업이익은 줄어들 거란 말이죠.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지금 뭐예요? 저평가가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이럴 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뭐 사면은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하지만은 최저점은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이것도 언젠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대가들이 있잖아요. 주식의 대가들은 항상 했던 말이 이제 쌀 때 사라. 그 쌀 때가 뭐냐? 남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물론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증권사들이 이제 주가들이 완전히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APG라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이거를 추천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제가 공부하다가 그냥 소통하고 싶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냥 이거를 딱 봤는데 PER이 선근처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7배나 더 많고 빚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PB가 굉장히 낮고 이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저렴하다. 그리고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 트렌드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소액으로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또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ROS라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다운을 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보여드릴까?
ROS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폭포수처럼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회사의 값어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그 CEO의 마탱이 간 경영력으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여기에서 차트로 보면 이게 이제 바닥을 다져주고 있다 이런 것도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제가 이 회사를 살펴봤는데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ROS라고 하는 게 건설주면은 언젠가는 또 건설주가 계속 커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동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물론 빚도 많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PB나 이렇게 P2도 굉장히 낮아요 지금. 왜냐면 주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켓가 이게 이제 시세 그 뭐라고 하냐? 마켓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아, 총액, 주가 총액? 하여튼 이게 이 유동자산에 비해서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건 누구도 사고 싶지 않은 그런 뭐 여기에서 사면은 루나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에 사도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이건 싸다. 여기 싸다 하고 여기서 샀어도 여기 이게 거의 한 90%막 80%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 싫어하는 거죠. 이거 지금 여기에 샀어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왔는데 살펴봤는데 이게 이게 진짜 나쁜 주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주식 책들을 보면은 항상 이제 위험한 자산에 그러니까 위험한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다가 갑자기 이제 플러스가 날 때 주가는 급등을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ROS도 사실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CEO가 막 잡혀 들어가고 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긴 한데 저는 이게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이 트렌드 자체가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면은 저는 언젠가 한번 줍는 것도 이거 조금씩 줍는 것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위험하죠. 누가 봐도 위험하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사기 싫고 그 다음에 누가 사고 싶어? 사기 싫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EO도 뭐 마탱이 같다는 이런 소리 들리고 하다 보니까 사기 싫은 거죠. 근데 이거 지금 갭으로 뛰고 있죠. 갭으로 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갭으로 뛰는 거는 이제 죽은 고양이도 이제 뭐 다시 살아난다. 그거 뭐라고 해요? 그거 데드 바운스라고 하나? 이게 뒤지는데 이거 조금씩은 한 번씩은 올라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아이고 이게 완전히 아까 어쨌든 로스도 한번 제가 뽑아놓은 것 중에 하나고 나쁘지가 않아 보입니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TNT는 왜 제가 이렇게 뽑았냐면은 얘는 이제 가스나 오일에 대한 주식이거든요. 이게 TNT라는 게 이제 가스나 주식에 대한 건데 물론 PER은 되게 펑은 커요. 왜냐면은 이 가스나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특정한 테마나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저렴해질 수가 없어요. 저렴해질 수가. 우리가 이제 13이라고 하면은 뭐 핀터린치도 그랬어요. 15 밑에서는 사도 된다고. 그러니까 13 정도면 괜찮아요. 거기다가 이제 PB가 굉장히 낮죠. 다시 말하면은 유동자산이 빚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캡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 여기서 저는 이것도 섹터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하냐 섹터가 이제 테마가 붙어 있고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0.7 PB를 가진다고 하면은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TNT 요것도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퍼가 낮은 걸로는 랄이 있고요. 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C가 있죠. 근데 이게 다 이제 전기라든지 메탈, 그러니까 약간 테마가 붙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조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전마진 자체가 이제 그렇게 PB가 그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막 2 넘어가면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긴 하거든요. PB가. 그런데 이제 2 정도 되니까 조금은 방어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요번에 샀던 거 TCO고 운송인데 운송이라는 것은 좀 지금은 경기 침체고 나빠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베트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트남은 오히려 이제 중국이나 이제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이득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수출이나 수입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어차피 소액이니까 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비닐봉지나 아니면 플라스틱 HCD 이것도 이게 PB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짚어놨습니다. 제가 뭐 이러한 자료도 공유를 하고 싶긴 한데요. 뭐 이걸 어떻게 보내주는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뭐 딱히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이게 이제 PB가 얼마고 PER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유동자산의 빚이 얼마나 있냐 그런 거 정도 얘기 같이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 코스닥은 30% 정도 이상 막 빠졌다. 그런데 아직까지 베트남은 주식이 안 빠지고 있다. 짜증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짜증난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베트남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제 지금 진입하려는 분이면은 그 베트남 주식 많이 빠지면 좋잖아요. 근데 아직은 베트남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아무도 모르죠. 확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환율에서도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저희들이 이런 말들 많이 듣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다, 굉장히 세계가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신흥국가가 신흥국이 줄 도산할 거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국가들이 있겠지만은 당연히 신흥국에는 베트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살펴보고 여러분 아까 뭐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국가들의 이제 환율을 조사를 해보면은 확실히 환율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 상대적으로 이제 필리핀이라든 태국 그 돈이 값어치가 낮아진 건데 근데 베트남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방어를 진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뭐한 1% 올랐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베트남이 이상한 게 뭐 환율도 그렇고 주식도 많이 안 빠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 얘네들 GDP 성장률이에요. 우리 이제 미국도 이제 2분기에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다 막 이런 말들을 예측을 하고 있고 요새 뭐 한국도 이제 경상수지 완전 적자 수출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GDP를 낮게 잡고 있는데 얘네들은 GDP가 뭐 7%가 넘을 거라고 사상 최대치로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신흥국이면 굉장히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뭐 이제 GDP 성장률이 역대 최대치로 나온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안 빠지고 있고 주가 안 빠지고 있고 그렇다고 가계부채나 이제 기업부채가 높냐? 그런 것도, 기업부채 얘네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한국이 대한민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막 100% 넘어가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한 40%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터지면은 터질 게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외환보유국이 외환보유국가 이제 바닥이 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기사가 나오냐면은 역대 최대다. 계속 모으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베트남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 이상하냐면은 분명히 신흥국에 속하긴 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이제 뭔가 이제 도산해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근데 이런 때 이제 훅 가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베트남을 너무 이제 또 좋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긴 한데 이런 또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지표들이나 이제 어떤 숫자들로만 보면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빠지면 빠질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들을 지금 되게 조금 모았어요. 뭐 50만 원 정도? 근데 여기에 이제 주식들을 이제 많이 모으지 않고 뭐 100개씩 100개씩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7만 원, 8만 원, 9만 원, 뭐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되게 소액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주가가 싸질 때마다 계속 모으는 거, 그런 게 조금씩 소액으로. 그러다가 확 빠지면은 더 질러야죠.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워밍업이고 사실은 더 많이 빠지면은 그때는 저는 이제 우량주에다가 조금씩 넣을 생각입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큰 돈으로 그럴 생각이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소액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SJD는 왜 이렇게 많이 빠져? 하루 됐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